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사오미를 할 차례인데요. 사오미. 사오미는 절기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빨간 거 있죠? 이렇게 빨간 게 입화, 소만, 망종, 하지, 소소, 대서까지의 기간을 이제 사오미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여름이겠죠. 여기 날짜를 보면 이제 입하 같은 경우에는 5월 5일에서 6일부터 시작돼 갖고 이제 6월 5일에서 6일 날 정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요 시기는 모든 것들이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를 떠올릴 때는 덥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들이 성장하고 드러나고 보여지고 확산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사람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 보세요. 사람이 시기적으로 나이로 보면 젊은 시기일 거고 또 어떤 사람의 그 상태를 보면 뭔가 벌리고 확장하고 시작하는 시기가 되겠죠. 너무 지나치게 드러내고 확장하다 보면 또 실패를 맛볼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사실 요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고 뭔가 생산하고 변화시키고 그런 거에 굉장히 능한 시기예요.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는 건 믿으려고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그래서 이 시기의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볼 때는 굉장히 정상적이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보여요. 이 여름생들은. 예. 즉, 예를 들어서 4월 같은 경우는 뱀 아닙니까? 뱀이 이제 해월을 만나면 그걸 이제 사해충이라고 하는데 마치 뱀이 굴 속에 들어가 갖고 잠을 자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사해충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막 시작하고 벌리고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그것이 갑자기 스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뜨겁고 활성화된 기운이 그 수축하고 압축되는 그런 기운을 만났을 때, 겨울의 기운을 만났을 때 벌어지는 현상은 뭐냐면 행동은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행동은 못 움직여. 뱀이 굴 속에 들어가서 겨울잠 잘 때 행동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은 어떻게 될까? 활성화되는 거예요. 생각은 그때.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면 행동은 굼떠지게 돼 있어. 그게 원리예요. 생각이 많으면 행동은 굼떠진다. 그래서 우리 이 시기에 입하, 소만, 망종 여기를 보시면 이 청명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식목일이라고 하죠. 4월 5일날 시작돼서 요때 이제 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농사가 시작돼서 이제 고구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파종을 시작하고 비가 오기를 기다려서 고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냥 성장이야. 쭉 성장. 그래서 이제 소소 지나서 이제 대서 정도 들어가면 이제 어떤 기운이냐면 이제 그만 자라 라고 이제 그쳐. 이제 결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미월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월이라는 게 원래 나무 목자에서 온 거근데 나무가 이제 그만 성장이라 그래서 짝대기 하나 더 거진 게 미월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짜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 이제 요때부터는 이제 결실로 넘어간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 게 이제 하지죠. 이 하지라는 게 결국은 이제 양에서 음으로 이제 전환해서 넘어간다라는 게 이 하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뱀사죠, 뱀사. 예, 여러분 다 아시는 뱀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라는 게 기운 자체가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듯, 뱀처럼 보이죠, 실제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는 듯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마라고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움직이려는 기운이 굉장히 강한 게 이제 뱀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밑에는 이제 지장간이 여기, 중기, 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본기가 양이기 때문에 같은 양, 병화죠. 병화라는 것은 삼음삼양이죠. 삼음삼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주역해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양, 이것도 양. 삼양이 두 개이니까 육양이 되겠죠. 그래서 육양이라는 것은 양이 아주 극대화됐다는 거예요.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양이고요. 양이 6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순양이라고도 표현해요. 순양. 순수한 양이다. 한 가지도 의미 없다. 그러니까 벌써 이 순양, 육양이라는 의미를 딱 보면 뱀띠들 있잖아, 뱀띠들. 어? 뱀띠들이나 뱀을 일간에 깔고 있거나 월지에 4월에 태어난 애들은 뭔가 뒤에서 끔지작끔지작거리는 게 있을까 없을까? 화끈하겠죠. 확 사람이 이렇게 쪼잔하고 이런 게 없어. 그냥 모든 것도 육양이라는 것은 다 보이는 거야. 다 펼쳐지는 거야. 어? 숨김이 없어. 그러니까 망할 때도 화끈하게 망하고 성공할 때도 화끈하게 성공하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순양이라는 게 감춤이 없다라는 거니까. 색으로는 당연히 붉은색이 되겠죠. 방향으로는 남쪽이 되죠. 생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생지. 예. 생지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무조건 시작하기. 무조건 시작하는 게 생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의 원인을 만드는 건 다 생이에요. 생이라는, 우리가 사도 뭔가 생을 만든다는 것은 원인을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중기에 뭐가 있어요? 경금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 거야? 가을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나의 지금 이 성장은 결실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시작하는 건데, 무조건 시작을 하는데 이 시작 안에는 뭐가 같이 개입되어 있을까? 네?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획. 그래서 이 생지가 삼합으로 갈 때는 반드시 계획이 있어요. 계획은 왜 세우냐? 목적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목적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화는, 우리가 그래서 사화를 도깨비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화는 엄밀히 말해서 화라기보다는 금으로 가는 그런 어떤 시작의 기운이라고 보면 돼요. 시작하고 성장을 시켜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이제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화의 불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무슨 뭐 뜨거운 불이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금을 결실을 위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힘이 없으면 월지가 별로 그 역할을 못하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월지라는 개념은 이제 조금 더 가서 배워야 되긴 하는데, 월지라는 건 뭐냐면 태어난 환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은 절대 못 바꿔요. 절대 못 바꾸는데 그걸 바꾸는 운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환경에서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능력이, 내가 4월에 태어났으면 사화의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에서 예를 들어 해수가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 내 능력을 펼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뱀의 역할을 하려면 겨울잠 자면 안 되잖아. 뱀은 막 돌아다니면서 쥐도 잡아먹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봐야 되는데, 만약에 투관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명확하게 쓰여요. 명확하게 쓰인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것을 자고 우면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엄마, 아빠,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의사야. 그리고 나도 어렸을 때부터 병원 열기가 좋아. 그러니까 다른 건 한 번도 꿈꿔볼 필요가 없겠지. 그냥 나도 그냥 자동으로 계속 의사 돼갖고 계속 가는 거야. 그것도 또 달라요. 왜냐하면 월지가 옆에 또 뭐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월지는 의사가 맞는데
일지는 미술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취미 생활로 하면 다행인데 나 의사 싫어. 미술 할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통병 과정 가서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 우선은 이 사화라는 것이 생지고 무조건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을 때는 금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금이 없는 사화다, 사주에. 그러면 그냥 시작하는 거야. 목적도 없어, 계획도 없어. 그냥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화는 뭘 봐야 되겠어? 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화가 금이 없다라는 거는 그냥 무슨 주의? 재밌게 살다가 가자. 나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래 이거예요. 나 재밌어 지금.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만 재밌게 놀자가 이제 목적이 없는 거고 만약에 이제 사화가 금을 보게 되면 뭔가 이제 결실을 얻고 싶어요. 내가 성장시킨 거에 대한 결실을 얻고 싶기 때문에 굉장히 의지가 되고 그러니까 사화도 원래 이렇게 말이 되게 수다스러운 거거든요. 수다스러워요. 이 사화 자체가 해수도 그렇고. 역마라는 게 다 기본적으로 수다스러운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화가 금을 보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쓸데없는 말을 안 해요. 딱 필요한 말만 해. 딱 목적이 있는 말만 해. 그냥이라는 게 없어. 그냥 사람도 만나지 않아. 나하고 뭔가 연관돼 있고 나하고 뭔가 의지가 같고 나하고 목적성이 같고 나하고 뭔가 통하는 코드가 있고 공동의 화제가 있어야지만 만난다고 금이 있으면. 근데 사화가 오화나 미토를 봐서 사오미로 그냥 방합으로 그냥 자기네들끼리 뭉쳐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목적, 계획 아무것도 없어요. 주제도 굉장히 다채롭고 행복해. 그때 오늘 주제하고 내일 주제하고 오늘 점심 주제하고 저녁 주제하고 달라. 그럼 아무나 막 만나. 다 가족이니까. 그 대신 이제 발전은 없겠죠. 그래도 그게 더 행복한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인생이라는 게 무슨 뭐 목적을 갖고 발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냥 그 조그만 마을에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중기를 중요하게 보라는 게 뭐냐면 중기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과 의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주에서는. 지지에서는. 그래서 지지에서 이 지장간이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지장간의 기운은 다 중기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예를 들어서 오화 같은 경우에는 중기가 이제 기토가 있잖아? 그러면 기토로 가고 싶은 거야, 그게. 그분이 그런 질문도 했더라고. 기토가 왜 있냐? 기토가 왜 있냐, 오화에. 무슨 역할을 하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생지지만, 이 지지는 모두 생왕고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생지가 있고, 왕지가 있고, 고지가 있는데, 그 생지가 사는 법, 고지가 사는 법, 또 왕지가 사는 법이 다 달라. 특히 그게 이제 월지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결정이 되거든요. 내 사주에 생지가 사화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까 얘기했죠. 뭔가 벌리고 무조건 시작하고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확산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끌고 오고 야 우리 같이 뭔가 하자 으쌰으쌰 하는 기운이 있어야 된다고 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화라는 것은 오화도 마찬가지지만 사화라는 것은 뭐의 코드가 있어요? 사화의 코드. 함께 가치도 있고 함께 맞아요. 함께 가치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변화라는 게 있어요. 재밌죠? 사화라는 것은 목적 자체가 뭐예요? 나 사화로 끝나는 거야? 아니죠. 금까지 가야죠. 금까지 가야 되잖아. 유금까지 가야 되냐. 경금, 유금, 밑에 신금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뭔가 계속 주장하고 또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나랑 같이 우리 위대한 이 뭔가 만들어 보자. 내가 여기까지는 만들어 놨어. 뭐 이렇게 해서 뭔가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새로운 무슨 기계를 하나 발명품을 만들었어.
소고기, 돼지고기를 구우면 소고기로 바꿀 수 있는 후라이팬을 개발한다 그거야. 실제 뭔가 보여줘야 돼요. 얘네들은. 보여주고 사람들을 설득해갖고 그 사람들을 최종 목적지까지 상품화 될 때까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변화가 동반돼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 이 사화 생지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화는 보여주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자, 봐라. 내가 여기까지 만들어 놨다. 그래서 설득을 하는 거라고 하면, 왕지는 어떨까? 왕지는 변화하는 순간에 죽어요.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왕지는 절대 변화하면 안 돼. 얘는 변화해야지 살잖아. 근데 이제 다음번에 배우는 이거 전에 배웠던 묘도 그렇고, 오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자도 그렇고, 변하는 순간이죠. 그 사람들은 절대 변하면 안 돼. 다 망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왕직 간 사람들은 다 변해서 죽는 거예요. 도화라는 것은 무조건 매력이거든요. 네, 이 생지는 매력이 아니에요. 추진력이에요. 도화는 매력이야. 내가 그냥 내 색깔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사람들이 보러 오는 거거든.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묘는 무슨 매력이 있을까? 묘. 모든 도화는 다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러 가는 거야. 여러분들 묘목의 매력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뭔가 귀엽고 이쁜 게 요만한 강아지가 막 왔다 갔다 해. 그럼 그거 보게 돼? 안 보게 돼? 보죠? 조그만 애기인데 너무 귀엽게 생겼어, 애가. 아장아장 막 걸어가. 눈길 가, 안 가? 그게 도화의 매력이에요. 네? 그게 도화의 매력 중에서 묘목의 매력이야. 그래서 묘목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고 실수를 많이 해도 용서가 돼. 귀여우니까. 그걸로 중심으로 그 묘의 그 어떤 애기 같은 모습의 매력에 매료돼서 끌고 가는 게 해와, 나중에 이제 미가 합쳐져서 이제 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화는 다 매력이 있어. 근데 그 아이가 묘를 월지에 깔고 있는 아이가 아이처럼 행동하지 않고 할아버지처럼 아이고 침 질질 흘리고 댕기면 누가 쳐다보겠냐고. 매력 하나도 없잖아. 40대 아저씨가 뭐 이러면 하는 매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도화는 변하면 안 되는데 얘는 근데 만약에 생지가 도화처럼 변하지 않고 어험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재미없겠죠. 근데 선생님 월지가 말씀하신 대로 도와할 수 있고 일간이 이해할 수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일지하고 월지의 차이는 뭐냐면 월지라는 것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고 내가 기본적으로 태어난 환경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지는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마음속으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다른 세계예요. 월지하고 일지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월지와 일지가 이렇게 생관계로 돼 있거나 비슷하게 돼 있으면 서로 원조해주는, 교제하는 관계가 되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화해서 살면 되거든? 근데 문제는 월지하고 일지하고 완전히 반대됐을 때, 하나는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되게 특징이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월지가 사화거나 오화인데 일지가 뭐 자수다 그러면 자수, 유금 뭐 이런 것들이면 사회에서 봤을 때는 엄청 활동적인 사람이거든. 근데 개인적으로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차단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야, 모습 자체가. 그래서 일지, 월지는 또 할 시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얘는 반드시 변화를 해야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화가 변화하지 못하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냥 유시무종이야. 시작하다가 끝나는 거야. 예. 천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천문성. 천문성. 천문성이라는 것은 뭘까? 공부 잘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배우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배우기. 그리고 머리 좋다라는 거예요. 머리 좋고. 저는 머리가 안 좋아요. 사업생. 머리가 누가 안 좋아요? 우리 선생님이요? 사화 없으세요? 4월생인데 머리가. 4월생인데요.
슬프네요. 이거 슬프다고 쓸 뻔했네. 그러면 저 사화가 있는 사람만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게 천문성이라는 게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여기 이제 많은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공부하기를 좋아하는데,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우리 선생님, 제가 장난컨대 선생님은 절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비구니가 안 돼요. 저 무서워. 절대 못 돼요. 그러니까 이 사화라는 것은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문명이에요, 문명. 그 문명지상이야. 이게 문명이라고. 그러니까 나 혼자서 절대 못 사는 게 사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사람들 좋아하고 사람들 속에서 왁자지껄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화를 볼 때 동네로 따지면 어떤 동네? 강남에 강남. 사화는 강남이에요. 강남구 압구정동, 응? 압구정동, 또 어디냐, 논현역, 뭐 이런 쪽이야, 사화는. 그냥 모든 것들이 번잡스럽고, 활동적이고, 확산하고, 제각각 놀고, 자유롭잖아, 아주. 사통팔달이라고 하죠? 사통팔달. 사통팔달에 그런 어떤 기운이 있는 거예요. 사화라는 것은. 교통의 요충지. 그러니까 진월이 뭐냐면 게이트야. 그러니까 양으로 나가는 게이트야. 밖에 나가면 바깥 세상이 진월이에요. 그게 이제 천문이 처음 열리는 게 진월이거든요. 이게 황제내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진월에서 열리고 수월에서 닫히는 거야. 모든 천문이. 그래서 진월에서 문이 열리면 딱 나가자마자, 그러니까 진월이 게이트가 이렇게 문이 있으면 딱 나가면 여기가 4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진월이고. 요 문이에요. 여기는 이제 음의 세계 쪽에 갖고 온 거고, 여기는 이제 확 나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 사화 간 사람은 그래서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게 이제, 그래서 약간 좀 번잡스러움이 있어. 우리가 이제 운에서 이제 사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번잡스러워져요. 이것도 하려고 그러고 저것도 하려고 그러고 뭔가 확산하고 이렇게 펼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